너의 뇌는 정말 너 자신이 통제하고 있니? 왜 우리의 머릿속에는 때때로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떠오르는가? 심지어 뇌는 때때로 당신을 지휘하며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기도 한다. 당신의 뇌가 생각하는 것은 정말 당신의 진실한 생각입니까? 왜 때때로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기 어렵습니까? 도대체 누가 우리의 뇌를 장악하고 있는 걸까? 이 문제들에 대한 답을 탐구하기 전에 우리 뇌에 대해 알아봅시다. 대뇌는 인체의 가장 복잡하고 정밀한 기관이다. 그것은 무게가 약 1.4kg으로 우리 체중의 2%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지만 인체의 20%의 에너지를 소모한다. 인간의 뇌는 약 1000억 개의 뉴런을 가지고 있으며 이 뉴런들은 수조 개의 시냅스를 통해 서로 연결되어 비할 데 없이 방대하고 복잡한 신경망을 형성한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뇌를 들면 걷기, 말하기, 사고, 학습, 창조는 모두 대뇌의 지휘하에 완성된 것이다. 맛있는 음식을 보면 뇌의 시각 중추가 먼저 정보를 받은 뒤 미각과 후각의 관련 구역으로 신호를 전달해 먹고 싶은 욕망을 갖게 한다. 새로운 지식을 배우면 뉴런 사이에 새로운 연결이 형성되어 지식에 대한 기억을 공고히 합니다. 설마 이것이 우리가 자신의 뇌를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을까? 답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심경과학자 데이빗 이그먼. 우리 모두는 자신의 뇌에 낯선 사람이라는 명언을 한 적이 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뇌는 결코 우리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기관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의 운행 법칙을 가지고 있다. 많은 경우에 우리의 행위와 생각은 완전히 우리의 의식적인 결정에서 온 것이 아니라 잠재의식의 영향을 받는다. 잠재의식은 마치 대뇌 깊은 곳에 숨어있는 압류처럼 소리 없이 우리의 사유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잠재의식의 힘은 매우 강하다. 그것은 우리의 과거의 경험, 감정, 습관, 신념 등 대량의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인류의 95% 이상의 행위는 모두 잠재의식에 의해 구동된다. 예를 들면 우리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고 이를 닦고 세수를 하는 등 일련의 동작은 모두 잠재의식의 지배하에 완성된 것으로서 우리가 일부러 매 단계를 사고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이것이 바로 잠재의식의 역할이다. 그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하고 많은 정신력을 소모할 필요가 없게 한다. 그러나 잠재의식도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게 한다. 예를 들어 거의 모든 인간은 거미, 독사, 맹수를 보거나 높은 곳에 서 있을 때 두려움을 느낀다. 이런 것들이 널 해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여전히 두려워할 거야. 이런 공포감은 어떻게 생긴 것일까? 잠재의식 속의 트라우마 경험에서 비롯되거나 유전에서 비롯된다. 인류 발전의 초기 단계에서 인류는 산림의 비호를 빌어 비로소 대자연 속에서 생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숲에도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독이 있는 거미, 뱀, 맹수 또는 높은 곳에서 추락하면 인류의 생명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이런 것에 공포감을 느끼고 피할 줄 아는 인간만이 살아남을 수 있고 후대를 번식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런 공포 반응은 사실 대뇌가 진화해낸 일종의 보호 메커니즘이다. 인류 수만 세대의 번식 과정에서 이러한 생존 본능은 잠재의식의 형식으로 줄곧 보존되어 우리 세대까지 전승되었다. 이런 잠재의식이 가져다준 공포감은 사실 우리가 위험을 피하고 생존의 기회를 얻도록 도와주고 있다.
배우자를 선택할 때 우리의 잠재의식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 건강하고 더욱 출산 능력이 있으며 더욱 보기 좋은 사람들을 동반자로 선택하여 우리의 유전자가 더욱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확보하게 한다. 이것들은 모두 우리의 자주적으로 보이는 일부 선택이 사실 인류의 진화 과정 중 형성된 본능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설명하며, 이러한 영향은 모두 잠재의식을 통해 작용을 발휘한다. 그러나 우리 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잠재의식뿐만 아니라 더 깊은 요소도 있다. 신경과학이 발전함에 따라 과학자들의 실험은 대뇌가 우리가 의식적인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미 상응하는 신경활동을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우리의 많은 의사 결정이 완전히 우리의 의식에 의해 주도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뇌 내부의 신경활동은 우리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미 결정 과정을 가동한다. 우리의 의식은 뇌 내부에서 내린 결정을 수행하는 방관자에 가깝다. 그리고 우리 뇌의 기억도 그다지 믿음직하지 않다. 과학 연구에서 기억은 사실 끊임없이 재구성되는 과정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우리가 과거의 일을 회상할 때마다 뇌는 기존의 정보와 우리의 현재 감정, 정서, 기대 등 요소에 근거하여 기억을 재가공한다. 이로 인해 같은 기억, 우리가 다른 시간에 회상하는 것은 모두 다를 수 있고 편차가 나타날 수 있으며, 심지어 거짓 기억도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초래한다. 이런 상황이 나타난 것도 뇌의 신경 활동의 결과다. 또 뇌에서 분비되는 화학물질은 우리의 사고와 정서에 큰 영향을 미친다. 세로토닌 분비가 적을 때 사람들은 초조하고 우울함을 느낀다. 도파민 분비가 증가하면 우리는 기쁨과 흥분을 느낄 것이다. 그러나 이런 화학물질이 방출은 우리의 의식의 통제를 완전히 받지 않는다. 외부 환경, 음식, 수면 등 요소는 모두 이런 화학물질이 분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앞에 이러한 연구를 통해 우리는 뇌의 활동이 잠재의식, 신경활동, 화학물질, 그리고 사회문화 등 여러 가지 요소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것들은 모두 우리 자신이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진정한 자유의지가 있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스스로 뇌를 통제하고 자주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은 착각일 뿐인가? 이 문제의 답안은 불일치가 생겼다. 현재 일부 연구들은 우리의 뇌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제약을 받지만 여전히 어느 정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비록 잠재의식과 신경활동이 우리의 결책에 영향을 미치지만 우리는 자아반성, 학습과 훈련을 통해 대뇌에서 우리의 염원에 부합되지 않는 본능적 충동에 대항하여 더욱 자신의 염원에 부합되는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의 자유의지는 환각일 수 있다는 또 다른 견해도 있다. 물리학의 관점에서 볼 때 우주 만물은 우리의 뇌 활동을 포함한 일정한 물리 법칙을 따르고 있다. 대뇌에서의 신경활동도 본질적으로 일종의 물리 과정으로서 인과관계의 제약을 받는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은 이러한 요소의 필연적인 결과에 불과하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자유로운 선택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인간이 진정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든 없든 이것은 우리가 자신의 뇌를 더 잘 이해하고 어느 정도 뇌에 관여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우리는 여전히 매우 큰 주도권을 가지고 자주를 추구하고 자신의 진실한 뜻에 따라 생활한다. 다음번 당신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떠올랐을 때 당신은 마음속으로 자신에게 한마디 물어봐도 무방하다. 이 생각은 정말 나의 것입니까?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건가? 냉정하게 생각한 후에 너는 다시 결정을 내려라.
아마도 이런 지리 자체가 자주를 추구하고 자유의지를 양성하는 과정으로서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결책을 내리게 될 것이다. 이 프로그램의 탐구를 통해 우리는 뇌의 비밀이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지만 그다지 신비롭지는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는 그 속의 원리를 분명히 알게 되었고, 또한 어떻게 자신의 뇌를 조정하고 사용하여 자신의 생활, 일과 학습을 더욱 순조롭게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다. 내 채널에 가입하고 공유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